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딱 들어가면요. 10분만 지켜봐도 보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 생활을 즐길지, 어떤 아이가 매일 아침 울며 등교할지 말이죠. 그 차이는 한글 실력이 아닙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 취학 통지서 생각하면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우리 애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밤마다 한숨 쉬고 계시죠. 사실 그 불안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뇌가 보내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거든요.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의 그 무거운 마음을 과학적으로 싹 씻어드리고 우리 아이를 단단한 정서적 자립심을 가진 주인공으로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입학 전 정서 준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고 오늘 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180도 달라지실 거예요. 입학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는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보육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회화와 교육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대한 문턱이죠. 이 문턱 앞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전체 취학 아동의 3%에서 4% 정도가 겪는다는 분리불안도 사실은 뇌과학적인 원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녀석은 낯선 환경에 놓이면 본능적으로 하이킹 상태가 돼요.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서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죠.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쓰거나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건 엄살이 아니라 이 편도체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이걸 모르고 왜 너만 유별나냐고 다그치면 아이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더 꽁꽁 얼어붙고 말아요. 이걸 성인들의 상황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만 가득한 파티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들 낯선 규칙으로 움직이는데 누군가 옆에서 너 왜 적응 못하냐고,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 계속 찌른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딱 그런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요. 많은 부모님이 아이를 대신해서 모든 걸 챙겨주고 실수를 막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오히려 아이가 안전하게 실패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학교는 완벽하게 해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는 안전한 실패의 공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거대한 사회로 나갈 때 가장 필요한 무기는 사실 한글 실력이 아니라 자조기술이라는 거예요. 자조기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뜻하거든요. 화장실 뒤처리 혼자 하기나 정해진 시간 안에 밥 먹기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아이의 정서적 자립심을 만드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성인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7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화장실은 유치원처럼 선생님이 따라와서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뒤처리를 못해서 쩔쩔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거나 학교라는 공간을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야 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공부보다 100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 집행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학교 적응을 훨씬 잘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집행 기능이라는 건 목표를 세우고 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말해요. 4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이 뇌과학적으로는 전두엽의 집행 기능을 훈련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걸 우리 어른들의 상황에 빗대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상사가 매분 매초 따라다니면서 화장실 갈 시간까지 정해주고 보고서 오타 하나하나 옆에서 다 고쳐준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서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주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아이의 전두엽이 성장할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도 예전에 아이가 아침에 늦잠 자고 밥 늦게 먹으면 마음이 급해서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며 먹여준 적이 정말 많아요. 학교 가서 굶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 아이의 시간 조절 능력을 망치는 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마이크로 처방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아이가 스스로 우유팩을 따거나 젓가락질을 하는 그 서툰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주세요. 딱 30분만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스스로 마칠 수 있게 응원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나오겠죠. 우유를 엎지를 수도 있고 옷을 거꾸로 입을 수도 있어요. 이때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정서적 자립심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실수하는 아이를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무심결에 던지는 말이 있죠. 아니 왜 그걸 또 흘리니? 혹은 엄마가 말했잖아 조심하라고,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는 완벽함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껏 실수하고 그 실수를 수습하는 법을 배우는 안전한 실패의 공간이어야 해요. 아이가 준비물을 깜빡하고 학교에 갔을 때 부모님이 헐레벌떡 챙겨다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럴 때 차라리 아이가 학교에서 아차 싶어 당황해보고 친구나 선생님께 도움을 구해보는 경험을 하도록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뇌의 전두엽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가장 강력하게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미리 다 막아버리면 아이의 전두엽은 일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거죠. 직장에서 우리가 처음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실수 한 번 안 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나요?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그런 첫 프로젝트 현장인 셈이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아이가 실수를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아이의 정서적 자립심을 결정합니다. 네오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지? 라고 묻는 대신에 오늘 준비물 없어서 당황했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친구한테 빌렸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때가 바로 최고의 칭찬 기회예요. 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그 순간 실수를 수치심이 아니라 성취감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어요. 아이들은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애가 먼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실패해서 울 때 논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안 들립니다. 일단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공감해줘야 해요. 무서웠겠다, 속상했겠네 라고 먼저 다독여주면 비로소 아이의 편도체가 진정되고 부모님의 지침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직장 상사가 내 실수를 두고 사람들 앞에서 왜 그랬냐고 비난만 한다면 그 상사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따르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조용히 불러서 힘들었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묻는 상사라면 충성심이 생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권위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마이크로 처방전은 딱 하나예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3초만 기다렸다가 비난 대신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혼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인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 부딪히며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작은 사회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봤더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행복감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무려 14%나 된다고 해요.
반면에 입학 후에도 계속 높은 행복을 유지하는 63%의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유능감이 높았고 부모님이 아주 따뜻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걸 우리 어른들의 사회생활로 비유해볼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팀원들과의 원만한 관계잖아요.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주변 동료와 맨날 싸우거나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 못해서 끙끙 앓는다면 그 회사는 지옥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가 그런 지옥이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많은 아이들이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짜증나 혹은 재수없어 같은 공격적인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하곤 해요. 그런데 이런 거친 말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아이의 사회적 관계를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전달하는 언어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속상해 혹은 기분이 안 좋아처럼 내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는 법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아이가 친구랑 싸우고 와서 씩씩거릴 때 누가 먼저 그랬어? 라고 다그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이의 분노만 키우는 질문이더라고요. 대신에 너 마음이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런데 그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배웠죠. 부모님이 아이의 거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어주면 아이는 학교에서도 친구에게 내 감정을 평화롭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당장 내일부터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마이크로 처방전은 드릴게요. 아이가 떼를 쓰거나 화를 낼 때 안 돼 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딱 5초만 숨을 고르고 아이의 감정을 단어로 이름 붙여주세요. 지금 우리 아들 마음이 속상하구나 혹은 기대했는데 안 돼서 슬프구나 하고 말이죠. 이 사소한 공감이 아이의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키워주고 학교라는 큰 사회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정서적 자립심의 뿌리가 됩니다. 결국 초등학교 입학 준비의 종착역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 관리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그 마음은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아이를 위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강박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학교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안전한 실패의 공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가 준비물을 빼먹고 가거나 화장실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아이의 전두엽이 한 단계 성장하는 아주 귀한 기회일 뿐이거든요. 사실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사소한 난관들은 아이 스스로 헤쳐나갈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부모님이 미리 다 치워준 꽃길만 걷는 아이는 나중에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지고 말아요. 하지만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조금 넘어져도 보고 무릎도 까져본 아이는 나중에 어떤 풍파가 와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정서적 근육을 갖게 되죠. 실제로 아이의 자존감은 인생의 성취와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 자존감은 부모님이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그 찌릿한 성취감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기다려줘야 합니다. 많은 연구가 증명하듯이 아이의 행복은 부모님의 행복과 정비례합니다. 부모가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해야 아이도 학교에서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마트에서 아이가 떼를 쓸 때 창피한 마음에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 불안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구나 하고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아이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체크하기보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커준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요. 부모님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이의 학교 적응력도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위로는 33%의 법칙이에요. 3번 중에 1번만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고 공감해줘도 우리 아이는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뜻이죠.
모든 순간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어쩌다 한번 소리를 질렀어도 나중에 다시 사과하고 안아주면 아이는 거기서 회복하는 법을 더 깊게 배울 테니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모가 실수를 만회하는 그 따뜻한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이제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오늘도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밤늦게 미안해서 우셨나요? 이제 그 장면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 눈물은 여러분이 나쁜 부모라서가 아니라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서적 자립심과 자존감의 원리를 믿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낯선 학교 생활을 시작할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100점짜리 받아쓰기 공책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따뜻한 믿음 한 조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우리 아이의 첫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의 고민이나 다짐을 나누어 주세요. 서로 응원하는 그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아이들도 더 밝게 웃으며 학교 문을 들어설 수 있을 거예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